안녕하세요. 뉴일레브 자율운동센터입니다. 자, 저번에 이제 그 정상 보행과 이제 그 마비가 생겼을 때의 보행이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다른 영상 이제 운동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만들었다가 다 뒤집어 엎고 이제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다시 하느라고 좀 늦게 됐는데요. 그 뭐냐면 이제 마비가 있으신 분은 아니고 그러니까 수술 후에 이제 재활을 했는데 이제 보행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오신 분이 있어요. 그 분을 보면서 제가 이제 전에 얘기했던 이제 그 발가락으로 바닥을 차는 동작에 있어서 안 됐던 부분이 굉장히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보면서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고, 이전에 이제 마비가 있었을 때 좀 심했을 때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고 이런 식으로 보행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발가락까지 어느 정도, 발목이나 발가락이 어느 정도 잘 사용할 수 있는 분에 한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중인데, 이제 움직이는 부분이 다 움직이 됐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받았던 교육 때문에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찍게 됐는데, 자, 일단은 좀 서서 얘기하자면은, 자, 이쪽 다리 뒤떴어요. 딛고 끌고 가죠. 미드 스탠스죠. 자, 다리 하는 역할은 그 딛고 나서 내 몸을 지탱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틀렸다는 게 아닌데, 우리가 이제 그 정상적인 보행, 그 예쁜 보행, 그 효율적인 보행, 이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좀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자, 딛었어요. 딛어가지고 미드 스탠스 갔어. 미드 스탠스는 이쪽, 그러니까 디든 발에 체중이 100% 실리는 구간이에요. 근데 그 구간에서 생각해 볼게, 휘두르는 라인은 어떤 상태냐면은 이미 미드 스윙이에요. 미드 스탠스 자세에서는 반대쪽은 미드 스윙, 그러니까 중간 입각기에서는 중간 휘두르는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중간 육각기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들려있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교육받았어요? 자, 딛고 몸을 끌고 갑니다. 그럼 이제 뒤꿈치가 들리고 이제 그 다음 다리를 나가고, 이런 식으로 교육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여기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자, 좀 보기 편하게 휘두른 다리가 이쪽입니다. 자, 딛었어요. 미드 스탠스까지 가기 전에 다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드 스탠스, 중간 입각기와 중간 육각기가 동시에 나오는 자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뒤꿈치가 들렸어요. 그렇죠? 그럼 발가락이 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예요. 그럼 체중이 발가락 부분에도 실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끌고 가버리면 싹 빠져버리죠. 자, 여기서 끌고 갔어. 여기서 이제 발가락이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럼 발목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체중이 실려있지 않으니까 고정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체중이 실려있어 고정이 안 되다 보니까는 안 그래도 발목에 힘이 없어서 흔들리는데, 고정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는 확실하게 돌아가버렸으면 이미 끌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나갈 수 있는 재간이 없죠. 자, 작용과 반작용 법칙이 있잖아요. 이제 작용과 반작용 법칙이 있는데, 밀려면은 밀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밀 수 있는 수치가 땅바닥을 밀려면 땅바닥에 붙어 있어야 되죠. 그럼 땅바닥에 붙어 있으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체중을, 그러니까 그 바닥에 밀려면은 체중이 이 뒤쪽 발에도 어느 정도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남아 있어야 얘를 찰 수 있는 거예요. 남아 있을 때 체중이 한쪽 완전 쏠린 상태에서 얘가 힘이 싹 빠져버린 상태에서 바닥을 찰 수가 없어요. 애초에 찰 수가 없는데, 그 기존에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닥을 찰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지도 못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한 단계의 벽을 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지금 생각해 봅시다.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다리를 끌고 가기 전에 그 전 시간과 이제 이어서 되는 겁니다. 이제 운동 방법. 자, 여기서 몸을 끌고 가면서 뒤꿈치가 들렸어. 이랬을 때 발가락은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도 발가락에 계속 실려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얘가 끌고 나가면서 바닥을 차는 거예요.
굉장히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정상적인 보행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뭔가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보행을 교정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코모터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이 보행의 동작은 거의 이게 다는 아니지만 거의 반사적인 이제 리듬이에요. 리듬이 반사적으로 반사는 아니긴 한데 좀 쉽게 얘기하자면은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리듬 수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결국 박자라는 거야, 박자. 그렇다면 이 박자를 임의적으로 내가 생각하면서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보행을 바꾸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않게 되는 거고요. 자, 이래서 이제 이런 차는 느낌과 휘두르는 느낌, 그리고 조금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 발에 실리는 그 힘을 느끼려면은 뭐가 좋냐면 뛰는 게 좋아요. 뛰는 게. 뛸 때는 뒤꿈치가 사실 그러니까 발이 굉장히 지면을 강하게 차야지 뛸 수가 있죠. 물론 뛸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러닝 뛰는 거죠. 그게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것이 뛰는 것과 걷는 거는 확연하게 근육의 쓰임새가 달라요. 다른데 이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는 뛰는 것이 더 도움이 되긴 해요. 그리고 빨리 걸어야 돼. 빨리. 물론 뭐가 되지도 않는데 빨리빨리 가게 되면은 엉망진창이 되겠죠. 엉망진창이 되는데 천천히 걷게 되면 이런 동작들이 잘 나오질 않아요. 오히려 천천히 가면 더 안 나와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천천히 가게 되면 얘가 완전히 일자로 만들어 놓고 이 다리가 나오게끔 돼요. 천천히 하게 되면. 빨리 가서 얘가 끌고 나오면서 모든 게 다 동시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앞으로 나가서 앞으로 가기 전에 얘는 이미 뒤꿈치가 들리기 시작하고 얘가 이 구간에 도달했을 때는 이미 다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동작이 나와야 되는 거지. 여기서 이거를 먼저 천천히, 그러니까 좋아요. 천천히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보폭은 어느 정도 좀 있어야겠죠. 이게 짧은 보폭에서는 이 동작이 나올 수가 없죠. 좀 커야 됩니다. 크게 잡고 얘가 끌고 가기 시작하면서 뒤꿈치가 들려 있고 아직 발바닥에 힘이 실려 있고 얘가 끌고 가면서 나와주고 일자가 되는 순간에는 발은 이미 나와 있고 요렇게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한 단계를 그 벽을 깨부수고 싶으시면 이런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이 정상적인 보행과 이 지면을 차는 힘 이거 느낄 수가 있어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지면을 차려면은 체중이 실려 있어야지만 찰 수가 있어요. 단순히 떨어뜨리는 걸로는 결국에는 엉덩이 굽힌근이죠. 고관절 굽힌근을 밖에 쓸 수가 없죠. 다리를 들어 올려야 되니까. 들어 올리는 건 이미 정상적인 보행과는 거리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모양을 예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동 방법은 좀 전에 했던 거죠. 운동 방법은 이런 그러니까 어딘가에 근력을 강화시킨다고 한다면 저 같으면 종아리 근력 강화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발목의 움직임 그리고 발목이 버티는 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운동법이 있잖아요. 그 운동법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전체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 자세를 만들려면 그러니까 이 자세를 만들려면 이제 우리가 버티는 힘도 필요하고 얘를 이게 들 수 있는 힘도 필요하고 그렇죠? 들 수 있는 힘도 필요하고 무릎을 구부리는 힘도 좀 필요할 거고 아예 이런 동작들에 의해서 끌어올리는 동작이 완전 제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동작들에 있어서 근력 운동은 분명히 필요한데 이런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은 이제 근력 운동들을 하시고 타이밍에 대한 운동을 좀 하시라는 거지. 타이밍에 대한 운동이면 타이밍에 대한 연습을 좀 하셔야지만 이 동작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조금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배운 거는 여기서 완전히 끌고 가서 이 다리가 아픈 다리 완전히 끌고 가서 나오고 그 아픈 다리 마찬가지죠. 아픈 다리 딛고 나서도 끌고 가서 체중을 지지한 거 느끼고 다리가 나오고 이렇게 연습이 들어갔잖아요. 자, 체중을 지지하는 거예요. 이제 된 거라 보는 거예요. 되고 나서 그 다음 단계 넘어가기 위해서는 아까 했던 끌고 나오면서 뒤꿈치가 들려있고 발가락은 땅에
그 땅에 닿아 있는 상태에서 체중도 실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가 끌고 나갔을 때 같이 휘두를 수 있는 이런 타이밍에 대한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벽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보행을 이제 교정을 좀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연습했더니 그분은 이제 어디 마비가 있었던 분은 아니고 수술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금방 따라왔어요. 깨달은 거지. 너무 오랫동안 이상하게 얘가 좀 잘못된 방식으로 하시다가 그렇게 하는 방법을 알게 되니까 이제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아마 금방 괜찮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해가 그거 이제 보면서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영상을 다 날려버리고 그걸 새로 다시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하게 되면은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그 이게 마지막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정상 보행과 이제 마비가 된 사람이 거의 정상에 가깝게 걷기 위한 마지막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걸 좀 생각하고 운동하시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